어제 검찰이 양측 다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서 저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그 위원들이 기소하라는 권고를 했을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터인데 그것을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고 검찰이 이렇게 양측 다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은 대통령과 그의 배우자 김건희 씨에 대한 봐주기 수사, 봐주기 뿐만 아니라 정권을 비호하고 정권의 부정부패마저도 눈 감고 외면하는 그런 잘못된 결정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마음을 보듬어 주거나 어루만져 주고자 하는 그런 검찰의 마음은 보이지 않았고 잘못된 법리적 해석을 적용해서 이렇게 국민들의 분노를 유발한 것은 오히려 대통령 부부를 위하는 길이 아니라 더 대통령 부부에게 불리한 판결이었다라고, 불리한 결정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쉬는 공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여주지청에 나온 것은 선거법 위반으로 제가 이제 송치돼서 조사를 받으러 나왔는데, 저는 유세차에 올라가서 몇 분 연설한 걸 가지고 이것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엮어버렸는데, 그렇다면 지금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김건희 씨의 이 선거 개입 사건, 여기에 대해서는 왜 경찰들과 검찰은 수사를 안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총선 때 27차례나 되는 민생 토론회를 주최해가지고 그 주최하는 비용만 20억이 들었습니다. 19억이 훨씬 넘은 액수가 지출됐는데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관권 선거를 하고 선거 중립법을 위반한 엄청난 중대한 범죄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는 그 고발 사건을 검찰로 내려보내고 검찰은 다시 마포 수사대로 이첩을 하고 수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최지영 목사는 유세차에서 단 몇 분 연설한 걸 가지고 거기와 관련된 양평 여주 의원들, 또 고속도로 변경 사건을 폭로하고 농성을 하던 분들을 억지로 엮어서 기소, 불기소 혹은 입건을 하고 압수수색을 하고 또 70이 넘은 노인을 밤늦게까지 조사하는 이런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경찰은 권력자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일절 대통령과 그의 배우자의 선거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관권선거 또는 선거 개입, 정장정치 개입, 이것은 외면하고 있음을 저는 국민들에게 폭로하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옆에 계신 서울의 소리 백은정 대표께서는 이제 서울의 소리의 입장과 계획을 조금 있다가 말씀을 하실 터인데 그거 잠시 보류하고, 지금 현재 변희재 대표라는 분이 미국의 신혼여행을 가면서 망명을 신청했습니다. 정치적인 망명을 신청해서 이 검찰이 왜곡 수사를 하고 윤석열 검사가 태블릿 조작 사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것을 올바른 수사를 하지 않고 또 정권에 유착된 법원을 믿을 수 없다 해서 변희재 대표가 지금 미국에서 망명 신청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런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는 사람들에 대한
탄압과 혹은 핍박을 하는 좋은 사례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저도 비록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저는 김건희 씨는 무혐의 불기소를 받았지만 저는 지금도 계속해서 이렇게 검찰과 경찰을 불려다니면서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국민들이 납득이 되실지 저는 의문이고요. 이번 수사심의위원회 그 위원들의 기소 권고를 저는 무척 설레이는 마음으로 환영했고, 우리 검찰이, 서울중앙지검이 조금이나마 올바른 결정을 내려서 이 디올백 수수 사건에 변수가 생길 줄 알았는데, 9회 말 투아웃, 만루 홈런 치는 것처럼 일말에 기대를 가졌는데, 역시나 검찰은 김건희, 윤석열 부부의 편을 들어줬습니다. 오죽하면 대검 수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저희 변호인은 저의 변호인 역할을 중단하고 저를 수사하는 검찰의 입장에 서서 저를 공격을 하게 만들었고, 저를 수사하는 수사관들은 저를 변호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런 웃지 못할 역설의 현상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성경 말씀이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검찰은 죄도 미워하지 않고 사람도 미워하지 않는 모습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입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우리 백 대표께서 내일 공식적인 서울의 소리 입장문을 또 기자회견을 갖겠지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송 대표님께서 변희재 대표 건과 관련돼서 또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한 말씀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질문 먼저 네. 먹고 하시는 게 어떨까요? 검찰이 어제 네. 청탁이 아니라 우호적인 관계를 위한 선물이었다 이렇게 판단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거는 있을 수가 없고요. 직무 관련성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보는 겁니다. 청탁을 시도하든 청탁의 결과가 있든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관계를 보는 겁니다. 직무 관련성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법리적 해석은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서울의 소리에서 이제 항고 계획 잠깐 언급하실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옳은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항고해서 이게 기각을 당하거나 그렇게 되면 재항고를 해서라도 끝까지 투쟁을 하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재항고를 해서라도 뭐가 안 되면 형사고발이라도 하셔서 무엇이든지 이것을 하다가 중단하는 일이 없고 끝까지 결과가 나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는 입장입니다. 네. 질문 하나 더. 검찰이 의도를 가진 치밀한 계획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에 대한 입장. 조금 크게 얘기해 주세요. 검찰이 의도를 가진 치밀한 계획이라고 이제 어제 발표를 했는데 그에 대한 입장. 예, 저는 이게 큰 그림으로 보면 저는 언더커버 잠입 취재라고 그러죠. 한국말로 언더커버를 한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배우자가 과거에 허머나 컨텐츠 시절에 검사 간부 부인 시절에 130개 업체로부터 후원과 협찬의 명목으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그런 돈을 받았고, 또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시절에는 23개 업체로부터 또 그런 후원과 협찬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습관적인 뇌물수수, 이런 법망을 빠져나가는 그런 걸 교묘히 활용해가지고 그런 일을 했던 배우자였고, 또 7시간 녹취록으로 인해서 대통령의 배우자가 될 분이 문제가 많다는 것을 우리 서울의 소리와 제가 인식을 같이 하고 우리가 언더커버를 실행한 겁니다. 그래서 제정신이 있는 검찰이라면 김건희 씨는 기소 내지는 구속을 해야 맞고 최재형 목사는 혐의 없음이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